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 학습터를 활용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온라인 계약을 할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담임 지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강좌 개설하기, 세 번째는 평가 문항 제작하기,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반 강좌 및 평가 가져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좌 개설하기에서는요, 이 학습터 유튜브, EBS 콘텐츠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습지를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이 학습터를 켜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이때 전체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어, 개설된 학급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로 부담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임 지정은요, 이 화면에서 여기 보면 1번에 저희 반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른 반 선생님들을 부담임으로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 부담임 지정 탭이 있습니다. 이 부담임 지정 탭을 클릭해 주시고 학급 선택을 우리 반 3학년 1반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를 검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옆반 선생님, 전담 선생님 등 원하시는 선생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부담임 지정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생님들을 부담임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부담임 지정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나의 학급에서 개설된 학급을 클릭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2020학년도 왕배초등학교 3학년 1반 우리 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좌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강좌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강좌 등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강좌명을 선생님들께서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회 3차 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설명도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사회 3차 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강좌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주제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제 선택 등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본인의 학년, 그 다음에 학기, 그 다음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단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1단원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단원의 이 학습터 자체에 있는 콘텐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에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에 주제 구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방금 제가 선택한 콘텐츠가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콘텐츠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학스터 자체에 있는 콘텐츠를 설정하는 내 강좌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 강좌에서 EBS 콘텐츠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콘텐츠 등록하기를 클릭한 다음에요. 여기 외부 URL을 클릭해 주시고요. 제목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강좌의 제목을 적어 주세요. 사회 2차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URL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URL은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EBS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본인이 원하는 강의의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3학년 사회 EBS 라이브 특강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요 수강 목록이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요 사이트 주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 누르시고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학습터로 돌아오셔서
방금 복사한 것을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썸네일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썸네일을 한번 지정해 볼 건데요. 아까 그 EB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강의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원하는 강의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EBS 강의를 가져올 때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각 강의 정확한 1강, 2강, 3강의 링크를 그 사이트 주소를 가지고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 학생이 로그인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PPT를 켜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강의를 써주세요. 2강 우리 고장의 모습을 봐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요거 자체를 지금 썸네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 PPT에서 이렇게 타자를 치신 다음에요.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설정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파일 형식을 JPEG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설정해 주세요. 썸네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실까요? 아니죠. 저희는 이 화면만 저장할 거기 때문에 현재 쪽만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다운받은 화면에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아까 이학스부터 사이트에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네, 다시 아까 이학스부터로 돌아오셔서 이학스부터에서 여기 썸네일 있죠?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 주시고 아까 그 저장했던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했었던 썸네일을 열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학스토어 상에서 이런 식으로 썸네일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클릭하면요, 이렇게 EBS 라이브 특강 아까 그 강의 목록이 나왔던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이 썸네일에 써줬던 이 강을 보고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그인을 학생들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BS 강의를 가져오려면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선생님들께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기능이 생겨요. 그래서 원하는 강의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하는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영상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자체를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이학스토어에다가. 그래서 이학스토어를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컨텐츠 등록해주세요.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BS 사회 2차시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주시고 요거를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파일을 동영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해서 아까 다운받았던 폴더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동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동영상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썸네일도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썸네일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화면에 그 동영상 자체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을 이학스부터 플랫폼 자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하지 않았냐면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이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올리질 않은 거고요. 지금 EBS에 제가 문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저작권에 침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저작권이 침해가 된다고 하면 제가 댓글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상의 설명 페이지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이게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 아니면 이게 저작권에 침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걸 보시고 저작권에 침해가 안 된다, 그럼 동영상 업로드 하시고요.
만약에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 그러면 링크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이렇게 URL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강의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습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콘텐츠 등록해주세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제목을 학습지로 하겠습니다. 학습지.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형식으로 해놓으시고요. 파일명에서 동영상이 아니라 문서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학습지를 열기 눌러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학습지도 학생들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강좌를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평가 문항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요, 평가 문항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평가 문항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문항을 클릭하시고, 새로운 문항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네,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학습터에서 제공하는 게 뭐냐면 객관식 문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기가 5개에서부터 이렇게 2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기 3개짜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제 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아까 올린 그 학습지 있죠. 그 학습지를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요 학습지거든요. 학습지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켜볼게요. 네, 그 중에서요 제가 한번 2번 문제를 올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제목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학습터 그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문제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 화면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컴퓨터에 깔려있는 캡처 도구를 키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원하는 부분에. 그럼 이렇게 캡처가 됐죠? 얘를 파일을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제목을 설정해 주십니다. 뭐 문항 1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이학습터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네, 돌아가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미지 삽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삽입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요 아까 캡처해 놨었던 문항 1을 열기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서버로 전송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항으로 등록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잘려있죠? 그래서 요 커서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보기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학습지에서 1번 도서관 복사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학습터 문항으로 와가지고 붙여넣기. 근데 이거는 지금 짧으니까 제가 그냥 칠게요. 마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선택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해답은 3번으로 자동 이제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설을 써주시는데요. 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곳은 시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써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2015 교육과정이니까 2015. 그 다음에 영역은 사회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초등. 그 다음에 과목은 사회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단원은 1단원. 난이도는 쉬우니까 쉬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네, 저장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든 문항이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 뭐냐면요, 요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고요. 처음 화면으로 이제 출제하기를 눌러주세요. 출제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사회 3차 시에 시험지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원하는 곳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여러가지 만든
강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까 사회 3차 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3차 시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혹 어떤 부분도 있냐면 요게 다른 반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반으로 다시 돌아와 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좌명도 원하는 강좌명으로 일치하는 강좌명으로 해주시고요. 출제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시험지를 그 다음에 시험지 생성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문항을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초등학교 3학년에 사회에 3학년 1학기에 1단원이었죠. 그리고 시험으로 해놨었던 게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문항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녀석을 제가 한번 시험지 문항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냐면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도 한번 제가 시험지 문항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시험지 문항을 2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한테 50점씩 한번 배점을 줘볼게요. 50점, 그 다음에 50점. 그 다음에 시험지명은 뭐 사회 1단원 3차시 이렇게 해놓고요. 과목 뭐 이렇게 해놓고 시험 시간은 저는 한 10분을 줘볼게요. 그런 다음에 시험지 생성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고요. 이제 시험지까지 생성이 됐으니까 이 시험지를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가시고 이제 출제하기를 다시 클릭해 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시험지 생성을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험지 출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된 시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든 시험지로 가셔야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만든 시험지로 가면은 여기 방금 만든 시험지가 있어요. 제가 만든 게. 그래서 제목도 똑같죠. 1단원 3차시.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체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시험지 출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지를 언제부터 학생들이 풀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게요. 그 다음에 응시 가능 횟수는 3번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 다 기회를 줄게요. 그 다음에 출제를 클릭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평가지가 등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 문항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좌도 설정하고 평가도 만든 거를 다른 반이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 반에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전체 메뉴를 누르시고요. 강좌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강좌 이렇게 강좌 복사가 있습니다. 강좌 복사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걸 클릭한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부단임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 부단임, 저를 부단임, 그리고 또 저를 부단임으로 지정한 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를 부단임으로 저장해 주신 반에 강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반 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3반 거를 그 중에서 영어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영어를 체크하시고요. 여기 우리 반 3학년 1반 학급에 추가하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처음 클릭하셨을 때 요거를 우리 반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반으로 확인 안 하시고 다른 반으로 가끔 설정이 돼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반의 문제를 가져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반으로 가져야 되니까 3학년 1반 우리 반을 잘 클릭해 주시고 다시 강좌 복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 3학년 1반 게 아니고 저기 3학년 3반 다른 반 걸 가져올 거죠. 그래서 3학년 3반 거를 클릭하고 원하는 강의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급에 추가하기를 클릭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강의랑 관련된 평가도 가지고 오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교과시험 함께 복사를 체크하신 다음에 등록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다른 반 강의까지 가지고 오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진짜 최소한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평가 문항을 제시할 때 객관식으로밖에 제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요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